1970년 대만 타이중에서 한 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당시 피해자는 여성으로 성폭행을 당한 후 몸 여러 군데 칼에 찔려 사망한 상태였어요. 이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을 때 또다시 경찰서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. 한 여성이 또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. 당시 타이중에서 단 일주일 만에 연달아 2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거예요. 피해자는 모두 여성으로 똑같이 성폭행을 당한 후 몸에 여러 자상을 입은 채 많은 피를 흘리며 살해된 상태였습니다. 이런 상황에 당연히 해당 지역 경찰들 비상이 걸렸어요. 사망한 피해자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. 거기다 현장에 단서가 거의 없어. 그러다 보니 경찰 더 수사가 난항인 거예요. 하지만 이들 모두에겐 공통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. 이 두 살인 현장에 딱 도착했을 때 이 피해자들이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강력계 형사들 얼마나 많은 시신을 보고 얼마나 많은 피냄새를 맡아봤겠습니까? 그런데 이때 이 두구의 시신 피냄새는 약간 달랐어요. 이거 피냄새 맞아? 그리고 바닥에 이건 또 뭐야? 자세히 보니까 바닥에 피가 흥건한데 이 피 색깔이 내가 이때까지 봐왔던 피 색깔과 약간 다른 듯한? 거기다 냄새도 약간 다른 것 같고 혹시 지금 이 피에 뭐가 섞여 있는 건가? 이상함에 그 피 일부를 수거해 확인해보니 바닥에 흥건히 고여있는 피와 잉크가 섞여있네. 사건 현장에 잉크 양은 많았습니다. 잉크 2병 정도를 쏟아 부은 것 같았어요. 이 흉악한 범인은 2건의 살인사건에서 공통적으로 현장에 잉크를 남겼습니다. 당연히 이는 일부러 남긴 듯 보였죠. 왜 남겼을까요? 살인을 성공했다는 자기만의 의식, 표식이었을까? 경찰은 바로 사건 현장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. 그 결과 현장 주변에서 잉크병을 찾았어요. 그 잉크병에서 지문도 검출됐습니다. 하지만 누구 건지 모르겠어. 이 사건이요 1970년대예요. 지문을 막 데이터로 보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지문이 나와도 그닥 수사에는 도움이 안 됐던 거예요. 이 피해 여성들 시신을 부검한 부검인은요. 칼은 길지 않지만 한 번 찔렀을 때 몸 깊숙이 7에서 8cm에 이를 정도로 깊게 찔렀다. 그것도 6번, 7번을 난도질 하듯이. 그 상처의 깊이와 방향 등을 봤을 때 범인은 오른손잡이고 힘이 매우 센 강한 사람인 듯 보인다. 또한 피해자들 몸에 칼자국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칼자국의 깊이와 방향, 찔려진 모양 등등이 다 제각각이야. 이 말인즉슨 여러 칼이 쓰여졌다는 것. 만약 한 명이 양손에 칼을 2개 들고 한 사람을 찔렀다면 칼 모양은 여러 개가 날 수 있지만 방향은 같을 건데 이거는 칼 모양도 방향도 깊이도 다 다르단 말이죠. 이 말은 살인범 2명이 각각 칼을 들고 각각 다른 자리에서 피해자를 찔렀다는 겁니다. 경찰이 이 수사로 매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또다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. 첫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일주일 만에 2번째 피해자가 생겼단 말이에요. 그런데 또다시 일주일 뒤에 또 같은 지역에서 3번째 여성 피해자가 발견된 겁니다. 살인자의 범행 수법은 똑같았어요. 성폭행 후에 칼로 살해. 현장에는 역시나 많은 피냄새와 함께 잉크가 또 섞여 있었습니다. 하지만 다행히도 이때 경찰은 단서를 하나 찾아내요. 사건 현장 근처에 서점이 하나 있었는데 탐문 수사하다 보니까 이 서점에서 잉크를 파네? 그렇다면 혹시 이 서점에서 샀나? 이 해당 서점에 가 탐문 수사한 결과 네, 요 최근에 잉크 사간 사람 있었어요. 잉크 산다길래 내가 요새 다 볼펜을 쓰지 누가 잉크를 쓰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지.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요.
잉크 사간 걔 내가 알고 있죠. 예전에 우리 집 이웃이었는데. 걔가 중학교 졸업하고 학교 그만뒀다고 들은 것 같은데. 서점 주인이 기억하고 있던 사람은 당시 18살이었던 첸. 경찰은 얼마 안 가 이 첸을 잡아들입니다. 그리고 신문을 시작하는데 다행히도 이 첸 얼마 안 가 바로 자백해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죽였어요. 그런데요, 저 혼자 한 거 아니에요. 22살 형이랑 같이 했어요. 여기서 공범은 22살이었던 라오샤오. 이들의 범행 동기는요, 직업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여자랑은 놀고 싶어서, 넘치는 성욕을 주체할 수 없어 여자와 성관계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죽인 거예요. 이 3명의 피해자 모두 미용실 여성들이었습니다. 그 이유는 미용실 여자들이 그나마 좀 이쁘기도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. 그래서 범행하기도 좋지. 그렇다면 현장에서 발견된 많은 양의 잉크, 이건 왜 뿌려둔 걸까? 이것도요, 자기들 말로는 그래요. 둘이서 칼 들고 성폭행하려고 들어갔어요. 가서 위협하고 하는데 이 여자가 좋은 말로 할 때 가라고, 안 가면 경찰 부를 거라고. 그 얘기 딱 듣는데 그 순간 열이 팍 받더라고요. 그래서 네가 부를 수 있으면 불러봐. 강제로 칼로 위협하면서 성폭행했고 계속 반항하길래 그래서 죽였어요. 몇 번 찌르고 나니까 몸에서 피가 너무 나오는 거야. 그 피가 내 옷에도 묻고 바닥에도 막 흘러내리기 시작하는데 제가요, 결벽증이 좀 있거든요. 바닥에 흙 뿌려진 피에 옷에 튄 피자국에 거기다 피냄새는 또 얼마나 비린지 뭔가 그냥 냅둘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생각한 게 잉크였습니다. 빨간 피에 검은 잉크를 섞으면 피처럼 안 보이지 않을까, 냄새도 모양도 색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, 그래서 뿌리고 도망간 거예요. 이게 잉크를 뿌린 이유예요. 크게 의미는 없었던 거죠. 18살 첸과 22살 라오샤오, 이 둘은 연속으로 여성 3명을 성폭행하고 죽였습니다.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? 이들의 재판은요, 3년도 채 안 돼 끝났습니다. 법원은요, 정말 빠르게 니들 둘 다 사형 땅땅땅, 그리고 곧바로 집행까지 했어요. 18살 때 잡혔는데 사형 집행 됐을 때 20살도 안 돼 있었대요. 그러니까 집행까지 거진 1년 조금밖에 안 걸렸던 거예요. 먼저 집행된 사람은 22살 형 라오샤오였습니다. 그 후에 이제 18살이었던 첸이 집행됐는데, 이 첸의 사형 집행날 법의학자가 그 집행 장소에 같이 있었대요. 그래서 사형 직전에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실제로 이 법의학자가 첸한테 살인한 거 후회하냐고, 반성하냐고 물었더니 후회한다고, 제가 잘못한 거 안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. 그리고 내내 말이 없다가 첸이 조심스럽게 법의학자한테 딱 하나를 물어봤다고 합니다.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? 라고. 여러분이라면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? 저라면 죽은 뒤에는 지옥으로 가는 거지. 거기서 평생 살인의 그 순간을 후회하면서 고통받다가 환생하는 거야. 라고 말해줄 것 같은데, 이 법의학자는 나쁜 짓을 했으면 동물로, 좋은 짓을 했으면 인간으로 환생하겠지 라고 말했었대요. 그랬더니 첸이 그런 거면 싫은데 라고 말한 뒤에 집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. 이 두 남자는 너무 어린 나이에 자기 손으로 직접 자기들의 미래,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. 뭐하러? 자기들이 일을 초래한 거 아니에요. 자기들 인생만 망쳤으면 몰라. 자기들은 자기가 한 짓에 대한 책임이라 치지만 제 생각에는 목숨을 내놓은 걸로도 죄값은 전혀 못 받을 것 같긴 한데,
뭐 여튼 그 열심히 살던 피해자는 무슨 죄며 소중한 사람을 잃은 가족들은 무슨 죄예요. 그래서 오늘은 살인 현장에 잉크를 뿌려뒀던 끔찍한 두 살인마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.